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1월 25일 날 며칠 전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가 나왔는데 이날 주심을 맡은 김동연 부장판사의 사주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좀 살펴보고요. 이 사람은 물론 사주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또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있길래 이런 지금 논란의 좀 중심에 선 판결을 했는지. 근데 제가 다른 것도 쭉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측 인사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판결 하나하나 그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어서 성향을 봤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또 판사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본격 자기가 본인이 맡은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을 좀 많이 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성향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주의 기운이 어떤지 그러한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판사의 여러 가지 이력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 거기 담당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대장동 너무나 유명한 재판이죠.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것도 2년째 이 양반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이제 검사나 판사들이 보면 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73년생 51세고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현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만 놓고 판단하긴 좀 뭐하지만 워낙 지금 전라도 출신 분들의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판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싶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출신 판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좀 고려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또 광주인가요?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전라도 출신 판검사들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우려도 했는데 역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역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의 일단 생년월일을 가지고 한번 사주의 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생년월일시하고 일단은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여기 보면 73년 9월 22일생으로 나와 있는데 출생이 여기는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역을 세탁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라도 출신인 걸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고요. 우신고등학교, 고려대 법대, 공군 법무관 했고 사법시험 40회, 그리고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역을 좀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나 거의 똑같고요. 일단 전라도 장성 출신인 게 확실한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 양반의 사주팔자는 개축생이고
지금 개축생이 사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네요.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도 개축생이고, 그리고 또 정우성도 개축생입니다. 이때가 지금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개축생이면 73년생인데, 보면 저희 60년대 세대하고 70년대 세대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반공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받고 해서 60년대생들은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70년대 이제 중반으로 흘러가면서 상당히 어떤 민주화 세력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70년대 중반, 후반들하고 60년대생들하고 좀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제 나이가 이제 뭐 이제 60이 되는데, 제 성향은 좀 비슷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저하고. 그런데 저희 한 뭐 5, 6년, 6, 7년도 후배들 보면 전혀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차가 좀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좀 뭐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물론 제 또래들도 이제 뭐 586 세대들 보면 실질적으로 좀 반골 기질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 친구들은 그런 사람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은 개축생이고 신유일 날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주의 12운성 음포대로 따지면 뭐 걸록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또 소띠니까 소띠 같은 경우는 축 속에 신금이 또 숨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은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이런 사주는 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의 기운이 필요하고요. 지금 양의 기운이 없잖아요. 물론 시간이 뭐 사시나 오시래, 사시 말고 오시가 돼야 되겠네요. 사시 같은 경우 또 사유합 금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신금은 예리한 칼, 창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주관 고집이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금은 숙살지기를 나타내는데, 숙살지기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검사나 판사 이런 거는 직업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의사 중에서도 외과 쪽으로, 뭐 우리가 보면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내과라든지 아니면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뭐 이렇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일단은 외과 또 아니면 성형외과, 또 예리하게 칼을 다루고 이제 칼을 쓰는 그런 직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사주의 문제점은 뭐냐면 금화교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이 강했을 때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만 놓고 보면 사주에 불이 없는데 대운에 기가 막히게 지금 무오 정사 병진 대운으로 해서 화토의 대운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운 자체가 20대, 30대, 40대까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딘 신금의 기운을 화가 와서 조련을 하고 단련을 시키면서 예리하게 변했다. 그렇지만 사주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격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파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격이 높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뭔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음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 혁명적인 기질, 반골의 기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한쪽으로 생각이나 이런 게 치우쳐지고 편협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주지만 반대 세력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반이 판결을 한 거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거의 좌파 관련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보수 관련 쪽의 사람들은 뭐 구속을 시킨다든지 가차없이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 그게 나중에 무죄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이 구속을 시켰고요. 또 정강훈 목사 이 양반도 또 전강훈 목사도 구속을 또 시킨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차없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송곳 같은 이 신금의 기운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 신금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이 양반한테 걸리면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자기 표는 또 한없이 관대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주 원국에 화가 있어야 이 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할 텐데 어쨌든 이 양반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법관이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사법고시 패스한 게 또 그때는 인성운이 들어와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운이 44 병진대운이거든요. 그러면 대운이 병화가 합거가 되고 진도 유진 합금이 돼서 둘 다 천합지합입니다. 이때부터는 운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늦게 이게 발동이 걸린 거예요. 자기 기운 자체가 물론 병신 합수해서 여기서는 수기로 변하진 않아요. 수가 조금 약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화 하나만 놓고 와가지고 녹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진대운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대운에 오면 기본적으로 이 진술충미대운의 변화가 많은데 이 양반한테 올해 갑진년까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또 진이 들어오고 띠로 보면 축진 파살이 되는 거고 또 일지로 보면 유진 합금이 되고 또 이렇게 보면 대운과 세운은 진진자영살이 들어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 드러나고 24년 그닥 운기가 좋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4년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났는데 문제는 25, 26, 27년 지금 화가 이분한테는 필요한데 25, 26, 27년까지는 또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운도 이 사람한테는 또 묘하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네요. 그런데 지금 23 개묘, 24, 25 지금 돈이 없잖아요. 무제사주예요. 무제사주다 보니까 이렇게 무제사주일 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조금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돈 욕심이 와서 돈을 밝히고 어떻게든 돈을 주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무제사주다 보니까 운에서도 받쳐주지 못하면 굉장히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은데 일단 지금 최근 내년까지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25년은 또 편제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돈이 이제 뜻하지 않은 돈이 편제면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23년 작년에도 개묘 그러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더군다나 식신생제까지 됐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뜻하지 않은 편제의 돈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편제라는 것은 뜻하지 않은 횡재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불법과 편법이 오고 가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냄새도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사주의 기운이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건 제가 몰라요.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사주를 가졌을 때 돈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다 보니까 돈을 또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하고 밝힐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사주를 보고 또 사주를 연구하다 보면 실제로 사주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뭐 김동현 판사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러한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운의 흐름은 일단 54 을묘대원을 가는데, 을묘대원도 뭐 나쁘지는 사실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일어날 때 탈이 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사주 원국에 재성을 갖고 있으면 항상 돈을 보고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지 않는데, 이렇게 무제사주에서 갑자기 운에서 돈이 확 들어오면 그 돈을 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배가 고팠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면 음식이 안 보였을 때는 크게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포기를 하는데, 갑자기 음식이 보이면 배고플 때 그 음식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탐하게 되면 결국 그게 탈이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분히 그런 상황도 보이긴 한다. 물론 이제 변호사 개업하면 그때 이제 운에서 54세 이후에 뭐 변호사가 될 테니까 대박의 운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반혁명적인 반골 기질이 있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무제사주다 보니까 돈이 왔을 때는 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동현 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